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한번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 해결 능력계 명탐정 복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GSAT 퀴즈 문제 좀 풀어봤어요. 퀴즈 문제라고 하는 게 그게 재미있으면서도 시간은 많이 잡아먹고, 근데 또 이제 풀었을 때 성취감은 큰데 또 풀고 나서의 시계를 보면 눈물 나는 그런 유형이었죠.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뭐 공기업이 많잖아요. 여러 공기업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기업, 뭐 한전, 뭐 코레일 우리가 진행해 봤는데 이번에 이제 건보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또 건보는 건보만의 문제 스타일이 또 좀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정보량이 많습니다. 또 그 많은 정보량에서 뭐 여러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적응이 필요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면서 사건 한번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의 문제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이런 말씀 뭐하지만 참 길죠. 더럽게 길어요. 근데 이게 건보 문제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짧은 거 갖고 와본다고 갖고 와본 거거든요. 이거 말고 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유의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안내문이네요, 그죠?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는 필 수 있죠, 사람이 필 수 있는데 피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피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받죠. 근데 그 과태료도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깎아줄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깎아주는 그 제도에 관한 거예요. 1.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흡연 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 교육 아니면 금연 지원 서비스 이런 걸 이수할 때 그러면 과태료를 감면해 준대요.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깎아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깎아주는 이유가 뭔가 교육을 받거나 뭐 아니면은 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금연을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강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나오죠.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금연교육 흡연자 과태료 감면 신청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금연교육이나 아니면은 금연 지원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 제출 기한 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과태료를 맞으면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한을 이의제기 기간 같은 걸 줘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한 내에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센터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기가 적발당한 보건소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 그래 과태료 맞은 거 알겠다. 근데 이의제기는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신청할 테니까 좀 깎아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문도 되고 우편도 되고 팩스도 됩니다. 그 대신 도착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 발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는데 예를 들면 뭐 편지로 보낸다, 우편으로 보낸다,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릴 때 도착한 걸 기준으로 하지 발송한 시간이 요 시간 내라고 해서 봐주진 않는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한 내에 안 하면은 당연히 신청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교육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나중에 물려달라고 감면 신청하는 거,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이미 한 다음에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복 적용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금연 교육도 받고 지원 서비스도 받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금연 교육을 신청했는데 아니니까 나 그냥 지원으로 바꿀래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 중인 자, 이런 사람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감면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금연교육, 그 다음에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일단 유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시고 일단은 요거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과태료를 때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과태료는 지금은 이제 매기지 않고, 그 다음에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금연 교육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이수를 해야 돼요. 자, 유예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금연 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면 1개월이에요.
지원 서비스다. 그러면 6개월이에요. 왜 지원 서비스가 더 길까요? 이거는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아예 그냥 안 내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건 좀 더 길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를 미제출했다. 그러면 아무리 이런 교육이나 서비스를 이수해도 감면 적용이 안 된대요. 신청서 안 내놓고는 자기 혼자 그냥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안 봐준다는 얘기죠. 봐준다는 얘기보다 이건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청서를 먼저 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수한 후에는 그럼 이제 적발당한 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다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 신청서하고 이수 확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 우편, 팩스로 보내는 거 가능한데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기한 내에 도착해야 돼요. 이것도 기한 내 발송이 아니라 기한 내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연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이수의 각 이수기관에 이수 확인서를 요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디 센터에서 받았다. 그럼 센터에다가 이수 확인서 좀 떼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예기간 이내에 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유예기간 중에 또 흡연 행위를 적발당했다. 이거는 그냥 담배 피다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과태료 대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금연교역에서죠. 흡연 행위를 하다 적발당했다. 이러면 원래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너 이거 한다고 해놓고는 왜 거기서 또 담배 피고 있니? 안 되겠다. 네가 한다고 한 거 못 믿겠다. 이거 그냥 과태료 더 맞아라.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육이나 그런 서비스 이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금연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반 깎아준대요. 지원 서비스 이수했다 그러면 다 깎아준대요. 그죠?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금연교육을 받는 거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은 교육센터라는 거기 뭐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오프라인은 인근 보건소로 쫓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3시간 교육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과태료가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나왔다. 그럼 가서 3시간 교육받고 5만 원 깎아주면 그것도 할만하다 생각하시면 그거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지원 서비스는 좀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금연 클리닉 아니면 지원 사업, 금연 캠프, 3당 전화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죠?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수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50% 혹은 100% 깎아준다 이거죠.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는 거를 여러분께서 문제 풀 때 꼭 필요로 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되게 많단 말이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특히 이건 2문제, 3문제 되잖아요. 뭐 이 문제는 지금 2문제지만 딸려있는 문제 3문제, 4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문제를 먼저 보거나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나서 여기 있는 정보를 보는 게 더 편하다 그러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정보가 막 있고 뭐 50번, 51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걸 먼저 읽은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빨리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것만 빨리 찾아서 여기서 그 부분만 빨리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가 많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거를 먼저 보고 오면 이게 이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찾으러 다니라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시문을 좀 먼저 읽어보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지만 먼저 본다. 그게 무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시문을 먼저 보고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근데 제시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제시문을 읽어서 여기 있는 걸 머릿속에 다 넣어두고 이 넣어둔 내용을 토대로 암기해서 완전히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는 못해요. 어차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제시문을 읽어볼 때는 대략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겠다. 그런 정도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뭔가를 물어볼 때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근거를 찾으러 다시 제시문으로 올 거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 정도만 파악하는 쪽으로 해서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 그럼 이거는 다 근거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결국은. 첫 번째, 감면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발송분까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편으로 하는 경우 감면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딘가요? 여기서 보면은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착분의 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송분의 하나요가 아니라 도착분의 하나요입니다. 이게 며칠 차이가 안 난다 할지라도 정확히 적혀 있는 대로 거기 내용에 적혀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금연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기준을 만족하는가? 그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죠? 다시 가보시면 여기에서는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죠. 요거 온라인에서
3시간 이수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신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예기간 중에 금연구에서 흡연행위를 적발당했다. 그러면 괘씸하다. 원래 기준의 2배 가산하는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뭐 하다가 걸렸다. 적발당했다. 그러면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배, 괘씸해서 2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게 되는 거고. 다음 4번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자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일단은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를 보고 나중에 과태료를 때릴지 말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얼마까지 유예해 줄 거냐? 라는 건데 이것도 저기 앞에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서 유예 및 결정 이렇게 유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는 이제 문제에서는 1년이라고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4번도 잘못됐다. 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정작 문제를 보니까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물론 어디 있는지 알면. 근데 그 많은 정보량 중에서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는 게 일이잖아요. 건보는 약간 그런 것에 관한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정보를 보고 대략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이제 제목을 먼저 본다던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게 계산을 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규칙을 이해하게 하거나 그런 문제도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3번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3번의 과태료 맞은 게 좀 아까우니까 뭔가 이렇게 좀 교육 신청하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좀 깎아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최근 2년간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고요. 뭐 부가 처분이나 이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체납도 없고요. 일단 뭐 그동안 내라는 건 다 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첫 번째 거 2020년 12월 10일이랑 2021년 5월 23일 이때 걸렸는데 보니까 여기에선 이수 내용이 있는 게 보건소 실시 오프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수했고요. 여기는 금연클리닉 3개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 대면 상담 후 이수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용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면제받은 그러니까 감면 또는 면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감면 또는 면제받은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 냈나가 아니라 얼마를 깎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 적발일자 이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실시 오프라인 금연교육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오프라인 금연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에요. 교육. 그럼 교육은 얼마 깎아준다 그랬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50% 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좀 잠깐 적어볼까요? 교육은 50% 감면이고요. 여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 면제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본 김에 아예 그냥 미리 적어놓고 아까 문제로 와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요. 그러니까 5만 원 부과된 거 여기 5만 원 부과된 거에 25,000원 그 절반인 25,000원을 면제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이거는 금연클리닉 3개월 유지 그 다음에 사회 대면 상담 후 이수라고 되는데 이거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고 지원 서비스 다 이수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 이거를 다 감면받게 되는 거죠. 무슨 뭐 물건도 아니고 할인도 아니고 감면이요. 10만 원 이렇게 감면받게 되는 거죠. 얘는요. 얘는 어차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으로 12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답이 뭐 2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제가 이제 좀 짧고 약간 쉬운 문제로 가져와 본 거긴 하지만은 나와 있는 정보량에 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지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량에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풀어낸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정복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 유형에 대해서 풀이 한번 해봤어요. 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건보는 항상 생각나는 게 저도 건강보험 내고 많이 냅니다. 그냥 뭐 제가 1년 동안 쓴 그 병원비, 치료비 또 우리 가족이 쓰는 병원비, 치료비에 비해서 많이 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많이 내요.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내는 편인데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게 절대 아깝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이 쓰는 비용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많이 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소득을 증빙하면
뭐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료를 뭐 깎아준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있으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뭐 한 100m 거리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있거든요.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류를 들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 접수를 받으시는 분이 제 이름을 보고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흠칫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느낌이 왔어요. 이분이 뭔가 나랑 관련 있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한테 모든 서류를 건네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업을 들었다고, 잘 들었다고 하면서 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기분이 좋았던 게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은 건강보험공단 그 사무실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합격해서 거기 되신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수업을 들었고 이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뭐 저야 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지난번에는 우리 삼성 했었고요. 많은 대기업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런 공기업 또 이렇게 많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 가다 보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처음에 되게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저랑 혹시 그런 인연을 맺고 싶진 않으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공기업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해서 잘 쌓아 나가셔서 빨리 털어내시고 우리 맛집 탐정 사무실도 이제 그만 오시고 그래서 좋은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꼭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문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커스탑 구독, 좋아요 할 때마다 전 이상한데 좋더라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정보도 더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